저는 뭐 짧게 먼저 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저도 정상적인 국정조사라면. 근데 전 역사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통령과 190명 가까운 범여권이 한 인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검사에 대해 저지른 인간 사냥의 역사로 기록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예단을 가지지 않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국정조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정인의 정당한 정원 거부 선서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인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번 국정조사에 앞서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민주당이 자신하는 부분이 바로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입니다. 네.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왜 검사가 변호인에게 저렇게 네. 친절하게 네. 뭔가 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의심이 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와 우리 박상용 검사는 네. 평소에 알던 사이입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굳이 검사가 그렇게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주소와 기소도 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세 가지 점을 저희가 수사에 있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실체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게 제 임무인 것이지 어떤 사안을 보고 자백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백을 받는 것, 실체에 맞는 진술이 받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증거가 명확할 때 자백을 통해서 선처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 점에 저희가 어긋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죄를 줄인다기 표현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지사하고 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소위 자백을 함으로써 네. 죄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저에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아주 격화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로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피의자긴 했지만 또한 윗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내밀한 관여 부분을 자백하는 제보자 또는 목격자의 지위였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는 굉장히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을 하기까지는 그 외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거의 가스라이팅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화영 지사는 어느 날은 주범 종범으로 자백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수사를 잠깐 중단시킨다는 것도 그 수사를 영영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한다고 하면 그 수사에 집중해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들을 잠시 스톱시켜놓고 스탠바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정에 대한 그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자, 네. 민주당이 내놓은 녹취를 보면 네. 이재명이 주범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이게 조작 기소의 아주 결정적인 물증인 것처럼 내놓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우리 박상용 검사의 목소리만 내놓고 있고 그 앞뒤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는 그거에 대해서 내놓을 녹취나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검사로서 변호인과 신뢰관계에서 통화한 것을 녹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녹음할 생각이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 이전에 이재명이 이렇게 돼야지 하고 하는 그 민주당이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은 그 전에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좀 말씀을 좀 예, 그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일이 터지기 전에도 서민석 변호사가 저에게 주장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물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이 적용하는데요. 지금 100억 이상 되는 뇌물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일반 뇌물죄로 적용을 해달라고 하였고 거기에다가 다시 방조범을 의유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이익이 다 가기 때문에 최소 의사결정권자가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가 자백을 할 경우에는 저희 검찰로서는 그 자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식의 자백이 필요하려면 어떤 자백이 지금 증거로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변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민석 변호사가 그 조언을 구했기에 제가 그에 대해서 조언에 응하기도 하고 또 종범 의율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부분이 명백히 녹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서민석 변호사 추진이 속에서, 되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지금 의율해 주기를 예.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렇게 정언은 선선 안 했습니다. 국회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했고. 예.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재명의 배신자처럼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해고된 것은 분명한 맞습니다. 어떻게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변호인에서 해임된 예.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원래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자백을 하되 그 자백의 정도는 사실 주범, 종범의 정도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동정범에 이른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 자백을 하려고 하니 백정화 씨가 갑자기 난입해서 그 법정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의 재판을요. 저는 그 서민석 변호사한테 들은 바로는 그 전까지도 백정화 씨가 이 내용에 대해 백정화 씨는 이화영 씨의 부인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했고 그 무렵 민주당 측의 유력 인사들이 그 백정화 씨와 접촉한 그런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예, 제 1차적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